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가 특론의 기말 턴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수리계획 연구실의 이종헌입니다. 저의 주제는 벤더스 디컴포지션의 방법을 특별한 형태의 라사이징 앤 시퀀싱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라사이징 앤 시퀀싱 문제는 프로덕트 그룹 시퀀스 디펜던트한 셋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복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모델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선 저는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이 모델은 파운드리와 같은 형태에서의 라사이징 및 스케줄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라사이징과 스케줄링 문제와 좀 다른데 크게 두 가지의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로그를 고려하여 이를 목적 함수에 포함시켰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셋업, 시퀀스 디펜던트한 셋업이 발생하는데 그 셋업이 프로덕트 그룹,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매트리얼이라 부를 그러니까 프로덕트의 그룹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저자가 말했는데 매우 작은 사이즈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셋업 코스트와 셋업 타임 둘 다 모두가 존재하는데 셋업 코스트는 목적 함수에서의 개수로 이용되고 셋업 타임은 그 타임 버켓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제약식에서의 역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인덱스는 매트리얼 그리고 프로덕트, 피리오드, 서브 피리오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피리오드를 잘게 나눈 것이 서브 피리오드인데 예를 들면 t가 1일 때 이것을 10개로 나누고 각각의 인덱스 넘버링을 해서 시작을 F1, 끝을 L1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와 결정 변수에 대해서는 지난 프로포절 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량의 캐파시티가 존재하고요. 한 단위의 프로덕트를 생산할 때에 필요한 캐파시티가 요구되는 캐파시티가 존재하고요. 디맨드 존재 그리고 매트리얼 K를 사용하기 위한 같은 매트리얼을 사용하는 프로덕트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데이터 그리고 백로그 페널티, 인벤토리 페널티 그리고 셋업 코스트, 셋업 타임이 있습니다. 결정 변수로는 서브 피리어드 n에서의 P를 얼마나 생산할까에 대한 결정 변수 X 그리고 인벤토리를 나타내는 I 포지티브 그리고 백로그를 나타내는 I 네거티브 그리고 특정한 서브 피리어드에서 특정한 매테리얼을 생산하는가를 여부를 나타내는 Y 베리어블 그리고 체인지 오버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G 베리어블이 존재합니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델이 제약식이 여러 개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추리자면 먼저 목적 함수는 인벤토리 코스트와 그리고 백로그 코스트 그리고 셋업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이고요. 제약식은 첫 번째는 해당 디맨드를 각 피리오드에서 충족시켜야 한다는 수요 제약식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량의 제약 조건인데요. 예를 들면 셋업이 발생한다면 그 셋업 비용만큼 캐파에서 차감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실험에 이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에서 말한 사실과 제가 예비 실험을 통해 얻어낸 사실은 인스턴스의 크기가 스몰, 즉 매테리얼 수가 2개이고 프로덕트가 10개인 경우에는 많은 케이스는 그냥 아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쉽게 풀리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특정 인스턴스의 경우는 옵티멀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크기가 스몰에서 미디움으로 더욱 커질 때에는 모든 경우 그냥 상용 솔버를 이용해서 MIP를 풀 때 해외 개선이 거의 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벤더스 디컴포지션을 접목해 보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벤더스 과제도 다시 해보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얻은 사실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 set callback 함수를 이용해서 branch and bound 각 과정에서의 노드에서 컷을 몽땅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마스터 문제를 정수해까지 끝까지 풀어서 그 다음에 벤더스 컷을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벤더스 디컴포지션은 그 매트리얼 간의 생산 계획을 나타내는 변수 y와 그리고 매트리얼 변경이 일어났을 때 셋업을 나타내는 변수 g를 구하는 과정을 마스터로 놓고 나머지 변수들을 슬레이브 문제에서 푸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 문제를 기본적인 벤더스 디컴포지션 방법을 접목해보면 리스트릭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브 문제는 변수가 크게 세 종류인데 그리고 X, 즉 생산량의 정수 제약 조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 판단으로는 이 제약 조건을 없애도 해의 퀄리티나 해의 결과값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 제약 조건을 앞으로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쯤 해서 제가 든 추측인데 첫 번째는 매트리얼이 별로 생산 계획이 완성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X를 구하고 백로그와 인벤토리 양을 구하는 것은 LP 문제이므로 매우 쉬울 것이다. 그러면 마스터 문제를 좀 더 쉬운 문제로 바꾼다면 벤더스 디컴포지션의 방법에서의 엄청난 속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추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터 문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마스터 문제 네트워크 플로우 디자인을 제안하였는데요. 이 문제는 교수님도 최근에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요. 매트리얼별로 생산 계획을 네트워크로 나타내어 결국 쇼티스트 패스 문제를 푸는 걸로 문제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각 매트리얼별로는 생산의 시작과 종료 노드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생산 계획은 다음과 같은 쇼티스트 패스 문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산 아크라는 변수를 새로 도입하였고요. 변경 아크는 기존에 있는 G 변수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트리얼 1에 대해서 서브 피리어드 1에서 3으로 이동하는 W 변수 그리고 서브 피리어드 4에서 매트리얼 1에서 3으로 가는 이 체인징 변수, 변경 아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정 변수가 기존의 Y와 G에서 W와 G로 바뀌었는데요. 이 G는 그대로 있으니까 Y와 이 W를 대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때 Y, K, N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특정한 서브 피리어드에서 어떠한 매트리얼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 서브 피리어드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서브 피리어드보다 작은 서브 피리어드부터 큰 데까지의 그 생산량을 합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 아크의 경우는 각 서브 피리어드 매트리얼마다 하나씩 존재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브 피리어드를 뛰어넘을 정도의 셋업 타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브 피리어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바로 다음 서브 피리어드에서 생산이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만든 리스트릭트 마스터 문제이고요. 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크게 요약을 하자면 생산 시작과 노드, 종료 노드에서의 밸런스 이퀘이션, 그리고 전체 흐름이 1이라는 걸 나타내는 시작과 종료 노드에서의 플로우 이퀘이션입니다. 슬레이브 문제는 한 군데만 변화했는데요. 이 y를 아까 말씀드렸던 w로 바꾸는 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가지의 방법을 적용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원래 포뮬레이션에 아무런 기법을 추가하지 않은 기존 방법,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각 노드에서 각 노드에서 set 컬백을 이용해서 벤더스 컷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리스트릭트 마스터를 정수에까지 풀어서 컷을 재기적으로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방법으로 새롭게 변형하여서 정수에까지 풀어서 컷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규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의 생성 방법에 따라 스몰 크기가 작은 인스턴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30개를 만들었고요. 10분을 제한 시간으로 잡고 문제를 최적화까지 올바르게 풀었는지, 그리고 그 컷은 몇 개인지, 소요 시간은 얼마인지 이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벤더스 디컴포지션이 근본적으로 바운드 개선을 주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바운드를 계산하는 작업은 생략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uracy라는 것은 특정한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풀었으며 또 그 계산한 값도 정확하게 풀었을 때의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타임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 시간 내에 풀었을 때에 소요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과 분석으로 가자면 기존의 방법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일반적으로 풀지만 한 약 37%의 문제의 경우는 문제를 600초 내에 풀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법 1의 경우는 컷을 매우 빠른 속도로 생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컷의 수가 많아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풀었고, 또한 올바른 답을 꽤 정확도도 높았으나 하지만 약 10%에 해당하는 그 정확도의 에러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코드의 사소한 에러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컷의 수도 적고 그 대신 시간은 약간 걸리지만 이 정도는 매우 빠른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 그 네트워크로 제한한 방법은 컷의 수는 방법 2와 비슷하나 하나의 컷을 만드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들면서 소요 시간이 길고요. 이렇기 때문에 정확도도 꽤 높은 편이나 이 정확도의 값이 1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케이스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있지만 제한 시간이 만료되어서 결국 accuracy에서 깎이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고요. 이를 요약하자면 그 실험 인스턴스에 대해서 제한 시간 내에 벤더스 디컴포지션 방법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해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방법들 사이의 하지만 방법들 사이의 속도와 정확도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 아직 충분한
고민을 아직 못 해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네트워크 방법이 조금 속도가 느렸던 것은 네트워크로 변경하면서 문제를 재구성하면서 변수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나, 그것이 영향을 주었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계점은 인스턴스의 사이즈가 커질 때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이고,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미디움일 때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컷을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했으나 거의 한 12시간을 진행했을 때도 컷이 한 100개 정도밖에 생성이 안 되고 해 개선이 터무니없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서 미디엄 문제는 사실 풀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방학 보내세요.